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이 이제 뭐 군사를 많이 연결을 하죠, 요새. 급박해져서 그렇습니다. 우크라를 계기로 해서 불과 한 5개월 정도 사이에 완전히 신냉전 체제에 들어갔고요. 신냉전 체제에서 이제 그 우크라라는 화약고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신냉전을 갔는데 앞으로의 신냉전 체제의 핵심적인 그 지정학적 그 화약고는 한반도 서해입니다. 이게 북한도 붕괴할 거고, 북한 자유화 문제도 있고, 그때 이제 중국이 개입하냐 마냐, 또 개입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억제할 거냐, 한미가 이런 문제들이 줄줄이 걸려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이 중국이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중국도 심란한 모양이야. 심란하죠. 뭐 저기 우리의 외교 행보에 대해서 혹은 뭐 특히 우리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저기를 내는데 표현하는데 예.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 자체를 아주 턱 속에 비판하는 것보다는 뭐 일본, 미국 막 섞어가지고 네. 저기를 막 내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기를 내보이는 그 표현 방식이 예. 옛날에 야 우리 대국인데 너희 뭐 까불다가 죽어 뭐 이런 식의 직접적인 그 한한령 할 때 사드 할 땐 그랬잖아.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완전히 우리를 깔아 뭉개는 방식으로는 표현을 못 하죠. 그렇죠. 굉장히 겁나해하면서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 겁나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말하자면 여지를 남겨두고 우리가 너희랑 잘 지내고 싶어 잘 지내고 싶어라는 복선을 깔면서 복선을 깔죠 말하자면. 복선을 깔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제 그 나토 초청 받아서 이제 가게 된 5월 한 하순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저 5월 초에 5월 중순에 네네. 이제 우리가 그 나토 초청 받았습니다. 근데 5월 네네. 12일 날 중국의 항구시부에서 5월 12일이요? 5월 12일. 네네. 그때 이제 한국이 뭐 미국이 지도하는 IPEF 인도태평양 뭐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거는 그거 별로 안 좋은데 자제 좀 하지라고 하는 자제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네네. 그럼 이제 나토의 초청을 받아서 간다라고 발표가 나오니까 야 그거 우리 반대인데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5월 중순에는 중순에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나토 회의에 참여하기 직전쯤에 무슨 그 외교부 대변인인가 이렇게 해서 좀 공식적인 그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요? 아주 뭐 상당히 지정학 이론을 해서 6월 27일입니다. 6월 27일. 이제 뭐 세계는 네네. 이 체스 플레이어 그러니까 초강대국들의 그 체스 플레이들이 움직이면서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야 뭐 한국도 그 강대국의 절에 불과한 국가 아니야. 그때 강대국의 졸 이런 말을 그러니까 약이 많이 올랐구나 그때 다시 또. 그래서 그런데 왜 나토에 가서 왜 뭐가 되는 듯이 까부냐. 그래서 왜 짤랑대느냐 뭐 이런 투로. 어떤다고? 왜 짤랑대느냐? 짤랑대느냐? 알랑거리느냐? 뭐 그 정도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글로벌 타임즈가 6월 27일에 그걸 이제 인용해서 보도를 했어요. 아 그랬구나. 그리고 나서는 또 며칠 있다가는 림팩에 대해서 이렇게 또 극언을 하지 않았나요? 림팩이 이제 결정이 되고 우리가 한국이 이제 참가 규모 같은 게 발표가 되니까 그 마라도함 가고 한 1,000명 가고 세종대왕, 세종대왕 구축함 가고 1,000명 가고 상륙작전을 연합 상륙작전 중에 EABO 그러니까 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 그러니까 선봉 들어가서 근거지 만드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상륙 최첨단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5년 만에 림팩이 정상화된 거죠. 그거를 한국이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발표가 되니까 이제 그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뭐라고 이제 반응을 하죠? 뭐 문재인의 향수가 발동했는지 미중 사이에서 유지해온 한국의 중립 입장에서 한국이 이탈하는 위험한 행보다 이러면서 이제
이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때 그다음에 그 발표 주체는 누구예요? 발표 주체는 저기 외무성에서 하고 글로벌 타임즈를 또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무성의 소식통에 소식통이지. 소식통이죠. 예예. 그러니까 외무부의 예. 소식통에 의하면 예. 외무부 관계자에 의하면 이렇게 좀 해서 점잖게, 이제 글로벌 타임즈가 그런 얘기를 그리고 이제 하면서 글로벌 뭐라 타임즈에서는 거기다가 플러스를 해서 야 한국 너 미국 식민지 아니야. 네. 그래서 미국의 노예 역할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또 그거를 또 하죠. 또 그걸 했죠. 그래놓고 그 다음은 또 얘기가 또 바뀌지 않나? 7월 또 나토 초에는 갔다 오고 난 뒤에 예. 이제 이걸 네, 나토에 갔다 오고 난 갔다가 뒤에 이제 나토 갔다 오고 난 끝나고 뒤에 난 뒤에 이제 오고 난 뒤에 네. 이제 일본하고 우리 이제 한국을 분리를 시켜요. 그러니까 네. 이제 나토를 이용해서 네네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려는 일본과는 달리 네네 한국이 나토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국제 문제에 참여해서 한국의 위상과 힘을 강화하려는 상징적인 뭐 희망에 불과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네, 그건 애써 누가 무시했어요. 발표 주체가 누구예요? 시점이랑 그게 이거는 외무성 이제 공식 담화가 아니고 네. 그 중국 사회과학은 뭐 의용 기관이죠. 관변 뭐 거기죠. 연구소에 예. 리차오라고 하는 이제 국정학자가 예. 한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누가 어느 매체가? 이제 그것도 한국시보의 네. 일자 신문인 글로벌 타임스가. 아, 예. 그랬구나. 예. 자,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제가 소개한 그 보듯이 상당히 적의를 내세우고 반대를 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 전에 비하면 그전에 비하면 정중한 저기를 드러내고 있어. 정중한 저기. 그렇죠. 옛날에는 완전히 무슨 개 밥그릇 그 취급하더니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이 여지 유보적인 특히 마지막은 그거지. 마지막은 너희는 개준의 정이 있어. 너희는 좀 덜 악질이야. 일본은 저긴 개준의 정이 없어. 진짜 악질이야.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저기를 드러내면서 여지를 남겨두고 야 옛날에 너가 문통 때는 안 그랬잖아 이런 의미를 지금 이게 최근이에요. 마지막 버전 7월 3일 버전. 자 그런데 저 싱하이밍이 또 이 무렵에 뭐라고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총독으로 와 있는 자칭 총독. 자칭 위안스카이 총독께서 한국이 네. 동북아에 네. 국제 질서를 더럽히지 마라 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동북아의 국제 질서를 더럽히지 마라. 이게 국제정치적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요. 시정에서 시정잡배의 이야기죠. 총독각하께서 그 정도 뭐 말씀하실 만하네. 자 이렇게 살벌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가 야 예전이랑 중국의 좀 표현 방식이 달라졌는데 네. 하고 이렇게 감히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예전에 이거보다 더 살벌했나? 이제 예전에는 직접적이죠, 뭐 그냥. 적으로 인정한 게 아니라 이제 적으로 인정했어. 적으로 인정했어요. 이제 예전엔 적이 아니라 그냥 했지 뭐. 그래 셔틀빵 취급이지. 아니, 그 뭐. 문 셔틀. 야 롯데마트 저기 뭐야? 거더? 저 거더 저기 그 업체가 일본에서 뭐 성장한 업체고 골프장을 사도 기지로 내줬어. 그냥 저기요, 뭐 그러니까 깡패들 동원해서 야 가서 그냥 포크레인으로 진 눌러버려 이렇게 됐죠. 네. 그다음에 뭐 삼성, 현대 그 뭐 간판 다 간판 다 계약도 다 남아 있는 건데 그냥 바로 추락시켜가지고 아주 파쇄시키는 모양을 그냥 네. 그러니까 보여주고 그랬죠. 그 전에는 완전히 이제 그 뭐 호구 취급을 했는데. 우리는 뭐 셔틀빵 호구 취급을 우리 왕초야. 했는데 까불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너희 우리 적이 될래? 적이 될래? 계속 그거지. 이제 호구가 아니지 이제 적이지. 네,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 우리 북한에서 맨날 그랬지만 이제 중국이 이런 방식으로 네. 이제 미국의 식민지로서 한국으로 이제 위상을 정리를 하고 네. 조금 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너는 그냥 미국의 종속국이다. 뭐 우리 국내에도 그런 이제 종중파들, 매국파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게 평양발, 그다음에 이제 북경발, 그다음에 서울운동권발, 뭐 문재인발로 해가지고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그 내러티브 담론에서 네. 그 지속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만들어 버려요. 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한다고 뜯은다고 개가 뜯은다고 네. 뭐 주인이 놀랍니까? 자
지금 사실 걸려 있는 거는 북한 컨틴전시잖아요. 그렇죠. 예. 북한 급변 사태. 예, 예, 예. 근데 이제 북한 컨틴전시에 대해서 예, 예. 이 중국이 한반도 개입이 한다면 혹은 할 수 있을까? 예, 예. 뭐 한다면 어떤 경우겠냐? 또 못할 수 있을까? 이렇게 컨텐츠를 좀 나눠서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보시죠. 우리가 지금 맨날 그 고민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그게 네. 이제 이 우리의 고민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입장이 네.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 등장한 직후까지도 네네. 북한은 우리 나와바리야 일본말로 아니 이야기하면 그 워싱턴 가서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래서 트럼프가 그 나와서 어디서가 그랬잖아. 야, 쟤들이 5천 년 동안 자기들 거였다는데. 한국이? 그거 전에 어. 의회에 가가지고 미국 의회에 가서. 의회 가서 북한 급변 사태 시 우리는 이러이러한 군사적인 그 개입을 해야 될 권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라인까지 이야기를 해요. 라인. 그러니까 말은 북한 급변 사태 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응당 개입해야 될 선이 네. 압록강에서 최소 100km다라고 해서 지도까지 그어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 미국 이야기는 의회에서. 그 네. 이야기는 평양 문턱까지 가다. 그게 몇 년도 경에 이래요? 그게 2010 트럼프 때 아니면 오바마 때? 오바마 말기부터 해가 트럼프 초까지 그건 트럼프 초일 겁니다 아마. 예. 오말트 초. 예. 17년 초인가 뭐 그렇고. 예. 그다음에 아마 그게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가을에 이제 시진핑이가 그걸 갔죠. 예. 트럼프와 만나가지고 소위 말하는 신형 대국론을 딱 앉아서 이제 둘이서 양자회담을 하면서. 예. 한반도 우리 거다 역사적으로. 그 이제 글로벌하게는 야 누구 주권 체제 그거 맨날 전쟁만 하는 거고, 우리는 중화 체제라고 하는 천하 체제가 있는데, 이거는 예에 의해서 서로 전쟁 안 하는 체제야. 그래서 우위한 새로운 방식의 이 국제 체제를 우리가 아주 오래 전부터 가지고 왔으니까 특히 동아시아 같은 데서 지금 누구 뭐 AD A2AD 그러니까 안티 어프로치 그다음에 에리어 디나이얼 이래 가지고 미국이 이 말하자면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안으로 들어와서 해양을 뒤집고 다니는 거 이제 우리 그거 못 하겠다. 그래서 이 제1도련선 쪽에서는 이거는 메가더가 당신들 태평양은 우리의 호수라고 얘기했는데 제1도련선 이건 우리의 호수야 뭐 이런 정도로 그리고 이제 한반도가 자기들 거라 그랬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그걸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아주 우스운 식으로 시진핑이 나한테 그러던데 한반도가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중국에 속해 있었다. 중국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 그 참 재밌는 이야기네. 한반도 다 가져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2017년 사건이죠.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2017년 말에 미국의 그 National Security Report, 그 미국 National Strategy Report, 미국 전략 보고서에서 이제 미중 전쟁을 확실히 표방을 하고 2018년 초부터 급격한 그 관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겁이 바짝 쪼니까 가서 이제 그 중국의 그 호위직이 한번 북한 가서 징징대지 않았나? 풍우동주라고 그랬죠. 몇 년도에가 누구죠? 그게 19년에 그러니까 2019년. 18년에 5월달에 이제는 이제 미중 전쟁을 이제 선언을 했죠. 무역 전쟁을 개시를 하고 그다음에 6월달에 싱가포르에서 이제 미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평양을 중국으로부터 떼나르려는 제스처를 다 만들었고 19년에 이제 정은이가 막 징징대니까 양재처가 갔어요. 양재처가 아니 정은이가 징징댄 게 아니라 중국이 평양을 좀 챙겨야 되겠다 싶어서 평양을 갔는데 정은이는 삐져가지고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양재처가 말하자면 중국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 중에 외교 담당이죠. 양재처가 가가지고 외무상하고 그다음에 몇 사람을 만나고 난 뒤에
풍우동주라고 하는 말을 던지고 야 중국이든 평양이든 지금 이제 세상이 태풍 치는 바다에 우리가 같이 쪽배 타고 같이 가고 있다 뭐 이런 소리요. 그 이야기는 뾰족한 수 없다. 같이 견뎌내자. 같이 견뎌내자 뭐 이런 근데 이야기죠. 그 양재츠가 중국 공산당 그 중앙 무슨 집행인가 중앙정치국의 상무위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외교부장보다 높은 인간이죠. 높죠. 거긴 당이 이끄는 그렇죠. 데니까. 그 상무위원이라는 게 이제 반신 데미가드인데 그렇죠. 절반쯤 신적인 존재인데.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전에 펼쳐졌던 일이라고요. 중국 애들이 북한에 대해서 무슨 생각 갖고 있나 이제 대충 나오는 건데. 이것과 상관없이 결국은 북한 컨틴전시는 이제 급박하게 다가오잖아요. 북한이 붕괴할 수도 있고 뭐 여차저차해서 선제 타격하면서 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상황이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자 이런 상태에서 한반도에 중국이 개입할 거냐. 그래서 서해하고 한반도를 전장으로 삼아서 상당한 강도의 충돌이 일어날 거냐 한미와 중국 사이에 혹은 뭐 중국이 북한 포기할 거냐 그냥 이거 한번 그냥 뭐 지금 배팅한다 그래도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배팅해 본다면 어떻게? 저는 매일 배팅하고 살거든. 어떤 날은 잠에 깨면은 포기할 것 같고 어떤 날은 개입해서 충돌할 것 같고 거의 불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은 개입이 간접 왜 그렇게 보세요? 우선 지금 그 한반도 그러니까 세계 정세의 변화가 이 구조적인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냉전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이 뭐 우크라이나 지금 이 전쟁 혹은 사태 때 이제 확연히 드러났는데. 그동안 한국이 가지고 빌드업하고 있었던 준비하고 있었던 군사 능력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윤석열 정부가 그걸 했듯이 뭐 대양 해군이다 뭐다 하는 거는 뭐 추상적인 거 다 하고 서해안에 중국의 말하자면은 대한반도 개입 문제에 대한 그 준비 같은 것도 전략적으로 이미 이 노선이 밝혀졌고 저쪽에서는 치였을 거고 그다음에 한국이 실질적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구축해 놓은 여러 가지 이 무기 체계 그다음에 디지털라이즈드 된 새로운 패턴의 이 방산 시스템 뭐 등등등 해서 한국 자체의 군사 능력이 자칫 개입을 했다가는 아주 묵사발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중국 자체의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저는 이제 우리 조 박사님은 좀 얌전하게 사셨잖아. 저는 싸움꾼으로 살았고 이 싸움을 해보면요. 기존 어떤 지금의 기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인 놈하고 힘이 계속 커져가는데 상태를 바꾸는 것을 도모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의 우위에 있는 자가 딱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후자가 이겨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앞에 기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최선인 놈은 다른 걸 달리 해볼 도리가 없어. 근데 후자는 자기 힘이 계속 커져가잖아. 커져가는 상태에서 어떤 찬스가 오거든. 어떤 그 빈틈이 보이거나 어떤 찬스가 왔을 때 치고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이니셔티브죠. 그러니까 나날이 강화되는 자가 이니셔티브를 잡고 있고 나날이 취약해지는 자가 스테이터스코 기존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세예요. 이 형세가. 형성이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싸움패로서 싸움꾼으로서 살아본 걸로 보면 저는 이 형세를 보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비밀은 어디 있냐면 그러니까 개입이 북한 급변 사태 때 중국이 개입할 수 있냐 없냐가 비밀이 아니고 저는 이 문제를 바꿔서 물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북한에 중국이 급변 사태 전에 오늘이라도
북한에 진입해서 예. 장기 주둔해서 예. 직영할 수 있냐? 거꾸로 좀 그걸 묻고 싶은 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왜요? 일단 저기 북한도 상당한 지금 그 어쨌든 뭐 핵력을 가지고 있는 정도까지 돼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즉 헌법 3조에 의해서 우리 영토라고 그렇죠. 선언한 한미에 대한 일단 도발이고 도발이고 그 도발을 감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한미가 좀 멍청해 갖고 저항을 안 해. 덜해. 그래서 그냥 뭉개고서 그냥 그 전에 어디야 일제가 예, 그렇죠. 1920년경에 만주에 들어가서 엉덩이 깔고 뭉개 갖고 이제 그 저기 어디지 그 장관에 그 군벌하고 그 저기 공영 체제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1931년까지 한 11, 2년이 예. 그게 유지되잖아요. 만주사변까지. 그런 식으로 중국이 북한에 들어가서 진입해가지고 주둔해서 북을 직영할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미가 그걸 멍청해갖고 가만 내버려 둔다고 용인할 수도 하더라도 이제 그걸 묻는 거야. 우선 그거 불가능하다. 왜요? 우선 그 지난번에 왜 우리가 종전선언 문재인 그거 이거 해주려고 그런 거지. 그거죠. 그 문재인이 이야기죠. 이거를 위한 법률적 조치, 이렇게 조치를 국제법적 조치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아까 얘기지 현상 그러니까 문재인이는 국가 반역죄로 끌어내다가 저기 수갑 채워가지고 취조실에서 그 빨간 방 내가 그런 방에서 6개월 이상 잤는데 여러 번 들어가서 구멍 숭숭숭 뚫려 있고 저기 뭐야 그 저기 저기 뭐야 그 바닥은 새빨간색이고 선지색, 천장은 새까만색이고 그 다음에 벽은 병아리 노란색이고 구멍은 이제 소리 안 나가게 구멍 뚫려 있고 그렇죠. 창문은 요만해요. 머리가 못 빠져나가. 투신 자살할까봐. 요만큼 열려 5cm 열려서 이게 어딘지도 잘 모르고 그런 빨간 방에 그냥 그냥 점잖게 그 방에서 며칠만 좀 재워드리면 그냥 뭐 얘기 다 나올 것 같은데 무슨 의도로 우선 처음으로 가장 중국을 두려워하거나 중국에 대한 중국의 개입에 대해서 아주 온 힘을 다해서 반발할 세력이 김씨와 김씨의 특권층입니다. 다 김간에 다 죽었다고 다 죽었다 치고 죽었다 치면 그러면 뭐 거기 군인들이나 뭐 잔뜩 있을 텐데.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저기 전부 말하자면 중국의 지금 저 평양에 북한에 말하자면은 일정 이상의 지배층 기득권 정도는 다 중국의 그 작두 위에 서게 됩니다. 생사를 건 말하자면 지배계급이 북한 지배계급이 친중이 아닐 수 있다. 지금 친중이 아니지. 그러니까 쟤들 수법을 아니까 차라리 남쪽에 귀순하면 자기 짱 박아둔 돈이라도 인정받고 그렇죠. 그래도 세계 사회에서 뭐 그래도 한 100만 달러, 50만 달러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양보해서 갖고, 북한 저기 인민들을 다 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중에 그렇게 그래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차피 책임질 놈들은 다 죽었는데 김일성이 죽었고 김정일이도 심지어 김정은이한테 무슨 책임을 묻겠어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젊은이한테. 북한이 더 이상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밖에서 인위적인 상황이든 내포기든 뭐든 어쨌든 간에 가장 개연성이 높은 거는 미국에 갖다 파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우리나 미국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건 같은 몸체로 보고. 그러니까 우리 쪽에 파는 게 낫다. 걔들 입장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그거 파는 거 차단했어. 장악하는 거 성공했어 이제. 예? 그러니까 가정으로. 가정으로. 그러니까 매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오케이 매수했어 그래도. 그 저기 한일 합방 도장 찍듯이 그 저기 뭐 매수하는데 성공해서 중국이. 그래서 그럼 직영할 수 있냐 이게? 그건 첫 번째로 지금 우리 북한의 우리 동포와 북한 뭐 상당한 지도부까지 자기들의 기준은 자기들이 만약 변경을 한다 그러면 그 기준은 대한민국이에요. 남쪽입니다. 그렇죠. 눈높이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직영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불가능해요. 2,500만 그 좁은 지역에 중국 군과 중국 관리들이 대규모로 주둔해서 북한을 직영할 수 있냐? 불가능. 그러면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지금 상태가 그 뭐 김정은이든
김정은 각계무사든 네. 대리인이든 뭐 김간에는 혈통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밖에 떠들고 북한의 지금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중국이 바랄 수 있는 최대치잖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